영화 잠이 9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 돌파에 도전합니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액터스 하우스의 라인업이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영화계 소식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주말 극장과 공포 영화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잠.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었고 지금도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내용 먼저 전해주실까요? 일단 이 유재석 감독의 잠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연출 출신이 이제 영화를 연출했기 때문에 네. 워낙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제 칸에서 상영을 했다라는 게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몹시 높였습니다. 그래서 칸은 5월이고 지금 거의 이제 한 4개월 이상 흐른 다음에 드디어 네.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정유미 씨, 이성균 씨가 과거 이제 우리 선이라는 영화에서 만나서 한번 그 연인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이제 부부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 이 영화 아마 내용을 좀 보시면 예고편만 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짐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좀 뻔한 작품이 아니라 공포 같기도 하고 이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다루는 일종의 좀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기법이 쓰였나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봉준호 감독의 초기작인 플런더스의 개도 굉장히 떠오르는 여러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면 네. 제작비 50억을 넘어가는 80만 정도가 손익분기점인데요. 네. 벌써 70만 관객을 넘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80만을 넘어서 100만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목도 뭔가 잠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잠과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공포 영화물이잖아요. 이게 흥행하게 된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여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네. 엄태화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박찬욱 감독의 조연출 출신, 이를테면 박찬욱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한국 영화의 새로운 세대들이 다 과연 나타날까라는 네. 궁금증이 있었을 때 이 유재석 감독과 엄태화 감독이 새로운 어떤 호흡과 문법을 보여주면서 아, 이 한국 영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어떤 호기심과 지적인 어떤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정유미 씨 같은 경우도 영화 배우이기도 하지만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대중과의 어떤 굉장히 격차를 낮춰놓은 형편이고요. 그리고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기생충의 배우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칸과 아카데미를 경험했던 이 배우가 이번엔 어떤 식의 또 주연을 맡았을까라는 어떤 일단 배우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 영화를 보게 되면 공포라기보다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부부 사이에 둘만 있으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를테면 뭐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많은 가정의 불화를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단위에서의 부부가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라는 문제가 과거에 봤던 어떤 작품들보다 훨씬 더 밀도 깊고 아, 네. 이건 좀 내 문제 같다라고 해서 공감각이 높아져서 약간 예민하고 한편으로는 좀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일상적인 소재에 가깝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맞아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도 잠의 독주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거예요? 이 영화는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벌써 이제 3번째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을 영화화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건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라고 해서 기차에서 벌어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을 알고 있을 텐데요. 네. 또 이번에 이 작품은 베니스의 유령은 베니스 유령이라는 작품이 있었나 싶을 텐데 원작 제목은 헬로윈 파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유령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유령이 아무도 없는 살인 사건에서 유일한 목격자가 되니까 이게 과연 맞나? 근데 아시다시피 네.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은 왜 봅니까? 바로 푸아로라는 고전적인 탐정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도 해주고 과학적으로 해결도 해주고 이 해결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가사 크리스티를 읽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이 감독을 맡은 케네스 브래너는 여전히 이제 푸아로 역할을 맡아서 탐정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어서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떤 즐거움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에에올이라고 하죠. 네. 양자경 씨가
씨가 이번에 또 주요한 역할을 맡아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장우 씨를 좀 다른 의미의 장르 영화 그리고 탐정 영화에서 보는 즐거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영화 치악산은요 법정 다툼 끝에 개봉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뭐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8위를 기록을 했는데 노이즈 마케팅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엄밀히 말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기도 어려운 게 네. 이걸 이런 여러 이제 소송이라던가 혹은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유도했다면 마케팅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상 뭐 곤지암이라던가 곡성 같은 영화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은 오히려 굉장히 화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반면에 치악산은 개봉하기 전에 이미 이 치악산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좀 곤혹을 치렀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치악산이라는 영화가 또 대규모 영화는 아닙니다.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내용이나 혹은 영화 전반적인 흐름보다 이 논란이 더 커져버린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영화가 어떤 내용이다, 재미있다 없다, 무섭다 네. 아니다라는 것보다 제목이 과연 진짜 치악산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사실 문제로 흘러가다 보니 되려 이제 마케팅 효과보다는 그냥 그러려니라는 좀 다 본 듯한 느낌을 먼저 기시감을 주어서 글쎄 뭐 마케팅 효과,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가수 아이유 씨의 첫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입니다. 더 골든 아워는 개봉 첫날 지금 4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가수 아이유 씨의 저력이 무대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은 네. 아니고요. 뭐 벌써 뭐 임영웅 씨의 공연 실황 중계를 OTT로 보여줬을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OTT 가입자 수가 늘었던 일도 있었죠. 그리고 블랙핑크라던가 내지는 뭐 자우림이라던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담는데 그 안에 담는 내용의 가수 그리고 엔터테이너, 아티스트의 네. 좀 인간적인 면을 담아내서 팬덤들에게 새로운 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영화 콘텐츠에 되게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 중 하나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콘서트 매진도 많이 되는 가수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임영웅 씨는 어제 그 콘서트 매진이 뭐 대기 번호가 36만 명, 5만 명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자 하는 수요가 이 유명 가수의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공연 실황에 대한 열풍으로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임영웅 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아이유 씨도 그렇고 콘서트 실황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계에 이런 흐름에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공연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공연은 무조건 실제로만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기술로 공연을 잘 담아냈더니 집에서 보거나 혹은 영화로 봐도 공연의 실황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네라는 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 이후부터 훨씬 더 이렇게 예매율이 높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예매율은 뭐 BTS라던가 다른 어떤 여파를 가진 탄탄한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들에게 점점점 넓어지고 네. 있는 상태고요.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배우가 가수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수의 실제 목소리, 실제 공연을 본다라는 게 어떤 2차적인 공연 관람의 즐거움도 주고 또 하나 소장의 즐거움까지 줄 수 있어서 네. 이게 영화 콘텐츠 시장의 또 새로운 활로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향에 맞는 분야를 깊이 파는 그런 소비자들의 성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달 4일에 시작이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관심도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이벤트 프로그램 액터스 하우스의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영화제 하면은 네. 그래도 영화인들이야 어떤 감독이 오고 어떤 제작자가 오고 마케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축제의 가장 큰 얼굴은 바로 이제 스타 네.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액터스 하우스는 이제 어떤 배우들이 오느냐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번에 이제 윤여정 송중기, 한효주 배우가 네. 이 액터스 하우스를 맡게 됐습니다. 윤여정 배우야 워낙에 이제 아카데미의 이제 여배우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효주 씨는 최근에 또 무빙이라는 네. 그런 OTT 드라마에서
재발견되었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송중기 씨도 새 영화로 좀 손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동안 직접 만나뵙지 못했던 이런 배우들을 직접 좀 만나볼 수도 있고 작품들을 여러 편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서치에 존조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배우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이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의 기대감을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여러 논란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색다른 부분을 준비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우 송강호 씨가 개막식 호스트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작년에는 이제 한국의 양조위 배우가 와서 엄청나게 엄마와 딸이 함께 좋아하는 배우로 거듭나는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레드카펫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이라던가 이 행사의 얼굴이 되는 좀 돈독한 친분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데 좀 부산국제영화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위원장석이 지금 이를테면 임시위원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얼굴을 맞이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송강호 씨가 한국의 배우로서 굉장히 넓은 해외 인맥도 있고 그리고 한국 영화의 대표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레드카펫에서 이를테면 위원장, 집행위원장이나 이렇게 운영위원장이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겠다라고 나서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작년에 양조희 씨가 왔다면 올해에는 주윤발 씨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윤발 그 큰형님이라고 별명이 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이라고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을 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모습이라던가 단순히 추억 속의 액션 배우가 아니라 하나의 큰 행보를 가고 있는 일종의 우리한테 좀 가르침을 주는 배우로서 큰형님으로서 또 이 주윤발 씨가 참여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가운데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어벤져스 2가 네. 서울에서 촬영을 해서 기억나시죠? 네. 마포대교를 잠깐 막을 만큼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시고 나서 많이 실망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 장면 조금과 고가도로 장면 좀 나오는데 서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굉장히 또 짧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아예 한국에 여행 오는 것 자체가 주제가 된 그런 넷플릭스 시리즈가 등장을 해서 한국에서 먹는 음식 체험,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학창 시절 체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콘텐츠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 이제 어벤져스처럼 서울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문화 콘텐츠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든 방금 무빙이든 네. 이런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더 많은 콘텐츠들의 그런 촬영이 이어지겠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최근 일본 여성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런 콘텐츠들에 따라서 서울을 여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관광객 수요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632편의 요구사항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은 이후에 어떤 산업적인 영향을 미칠 기대 그리고 한편으로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